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이 나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의뢰 물어보는 말이 추석 민심이 어땠느냐.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가서 추석 민심을 들었죠. 지역구의 주민들을 만났으니까 추석 민심이 어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오는 이야기,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예상하건대 오늘 각종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이 말일 겁니다. 제발 쌈박질 좀 하지 말고 민생 챙겨라. 국민들 살림살이 챙겨라.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번 되풀이됩니다. 국회의원들마다 심각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라고 하면서 쌈박질 좀 하지 말고 민생 챙겨라. 이 이야기를 심각한 척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언론들도 또 그렇게 모두 받아 씁니다.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쌈박질 하지 말고 민생 챙겨라. 맞는 말인데 매번 이 말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나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 정치가 기본적으로 싸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 처에 각계각층에 각 지역별로 이 쏟아지는 분출하는 각종 이 이익, 요구, 이권 이 부분을 이제 충돌을 하는 이 부분을 타협을 하고 절충을 하는 곳이 국회고 정치권이죠.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이 타협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협입니다. 원칙이 없게 되면 이건 야합이 됩니다. 법에 맞고 법을 지키면서 상식적으로 해야 국민들의 호응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치는 싸우는 곳이다.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겠지만 그 다음 민생 챙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가 이제 성숙하게 되면 정부도 현재 보시면 정부도 많이 민주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정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들,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나서서 챙기고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난 1년이 넘게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으로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생을 챙길 곳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각 부처별로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 각종 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든지 정부 어느 부처에 전화를 해도 모두 민원을 접수를 하고 친절하게 대응을 하고 또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다 알려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생을 국회가 챙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국회 기능이 정부 발목 잡기 위해는 이재명 방탄 이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국회가 민생을 챙깁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각한 표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 아무 언론들은 그냥 받아 씁니다. 송은재 TV 제 댓글에 많은 분들이 구독자분들께서 민생 챙기기 최대 민생은 이재명 구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재명 구속시키는 것이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최대 민생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구속을 시켜야 하느냐. 이재명이 비리가 있더라도 야당 대표니까 야당 대표로 두고 재판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꼭 구속을 왜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이재명은 이런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증거인멸을 비롯한 사법 방해를 해왔습니다. 어떤 국민이든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구속되지 않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어떤 피의자도 구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죄를 묻는 절차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지금 국회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하면서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만 해왔습니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방탄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법의 원칙에 따라서 구속을 시켜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드러내야 국회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국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이미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판사가 자신의 입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데 유창훈이 자기 입으로 900자에 가까운 그 판결문, 이례적으로 긴 판결문에서 자신의 입으로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위증교사를 했다, 소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꼭 구속시켜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위증교사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송원재TV 댓글을 보면 제가 그동안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해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이재명의 모든 혐의를 모두 묶어서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맞다. 시기적으로도 이번 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면 본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뭐 정말 비상사태로 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달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에 체포동의안 없이 가려면 12월 10일 이후에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체포동의안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증거, 혐의를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서 검찰이 12월쯤 다시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 댓글 중에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묶어서 하면 재판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묶지 말고 쪼개기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쪼개기를 해야 하는 건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은 쪼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은 묶어서 해도 한 번의 재판으로 끝이 납니다. 영장실질심사. 쪼개기 하는 것은 이제 곧 말씀을 드릴 텐데 이재명의 각종 혐의에 대해서 쪼개기 하는 것이 재판 일정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이재명을 아예 법원에 살다시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하신 부분이 20일 구속기간이 2달이냐 20일이냐 이재명이 만약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이 기간이 2달이냐 뭐 20일이냐라고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20일이 아니냐 제가 2달이라고 하니까 1심에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최대 기한이 2달입니다. 지금 20일로 혼돈을 하시는 부분은 경찰이 구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이 체포를 해서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검찰이 또 10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체포했을 때 이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최대 2달 동안 이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1심이 진행되는 동안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기간을.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또 석방을 시켜야 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재명의 구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재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지난 추석 연휴 내내 중앙지검, 수원지검 모두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이재명 수사팀은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했습니다. 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지난달에 이재명이 단식 쇼를 벌이면서 이재명 재판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재명 재판이 두 가지가 이제 속개가 됩니다. 하나는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됩니다. 1심 중입니다. 그 다음 대장동과 성남FC 건, 이게 지난 7개월 동안 재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이제 본 재판이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 재판은 이재명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이 대장동 재판,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두 가지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열자 지금 이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바빠서 재판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재판 못 받겠다. 재판을 2주에 한 번씩 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야당 대표 그만두고 구속돼서 재판이나 받아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열어야 하고요. 선거법 위반 재판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대장동 재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열지 않으면 이거 5년 10년 갑니다. 그 다음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3가지 혐의였습니다. 먼저 위증교사. 위증교사는 유창훈 부장판사도 위증교사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제 수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은 불구속 기소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아마 이재명은 2주일에 한 번씩 열자 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3가지가 됩니다. 이제 재판이. 위증교사에 이어서 백현동 비리입니다.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백현동의 그 배임 혐의는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정이 되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으로 직접 연결되는 이 배임 혐의, 이 증거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혐의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이재명으로 직접 연결되는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보강 수사를 한 겁니다. 계속 수사를 해서 백현동을 따로 또 기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재판이 4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이제 대북송금입니다.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유창훈이 이게 상당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더 추가로 보강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뻔한 일입니다. 이 이재명이 대북송금 쌍방울을 시켜서 뒷돈을 주고 북한을 방문하려 했던 것, 이 부분은 국민들 눈에는 이재명이 시키지 않고서 이걸 뭐 이화영이 이런 짓을, 쌍방울이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이재명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다면 뻔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수사라는 게, 재판이라는 게 증거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보강해야 된다. 그 재판, 그 이제 증거를 보강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이재명의 재판은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이재명에 대한 각종 비리, 정자동을 비롯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과 성남FC 관련해서도 새로 나온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까지 다 모아서 12월쯤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적절하지 않느냐. 지금 국회 일정과 검찰 수사 일정을 비교해 보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재판, 당장 이제 이 대북 송금까지 기소가 되면 이걸 모두 쪼개기 기소를 하게 되면 3가지입니다. 기존의 2가지에다가 5가지 재판이 동시에 열리는 겁니다. 이재명은 매주 거의 매일 이제 재판정에 살다시피 해야 합니다. 거의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아예 뭐 서울중앙지법 앞에다가 방을 하나 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계속 주장합니다. 자신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없다. 재판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좀 늘려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하게 해달라. 국민들은 빠른 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이라도 계속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이건 검찰의 주장이 맞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뭐 혐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당당하다면 아침에 법원으로 출석을 해서 저녁까지 재판을 받고 퇴근을 하면 됩니다. 이재명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재판 받으면서도 자기는 경기도지사 일 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재판 받으면서 이 민주당 대표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12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재판을 미루겠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재판을 미뤄달라라는 이야기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은 것은 국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정치를 포기한 겁니다. 민생을 포기한 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당이 할 수 있는 민생 챙기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참 뭘 잘 모르고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재명에 대한 각종 혐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그게 정말 비리 혐의가 있는 것이냐. 정말 잘못을 저지른 것이냐. 의문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비유하면서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임에 걸리고 제3자 뇌물에 걸린다라는 걸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의를 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과감하게 이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장으로서 허가권을 갖고, 건축 허가권을 갖고 그 건축을 원하는 업체에 가서 성남FC에 후원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제3자 뇌물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미끼로 해서 이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후원 좀 해달라, 도와달라.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선까지 합니다. 그 차이를 이준석이 모른다면 정치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대장동, 백현동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지금 이 제3자 뇌물은 이제 이 성남FC와 대북 송금 구조입니다. 백현동, 대장동, 이재명 계속 적극 행정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자치단체장들. 이런 식으로 처리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주변, 부산 주변, 경남, 수도 없이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거꾸로 어떤 특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 건설업체를 못 살게 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배임 혐의를 덮어 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시를 위해서 뭐를 내놔라. 아무 근거도 없이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혐의를 쓴다는 걸 많은 공무원들, 이 자치단체장들은 그동안 수도 없이 잡혀 들어가고 죽고 하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이런 비리입니다. 이런 토착 비리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저지른 것입니다. 이준석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또 구속되기까지 재판정에 묶어두지 않고서는 우리 법의 원칙이 서지 않고 우리 정치가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석 민심, 민생이다. 제1의 민생은 이재명 구속이다. 라고 하는 제 송원재TV 댓글 구독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